예, 제3과목 신용관리 실무 보겠습니다. 51번. 자, 채권 추심회사가 채권 추심을 위임받을 수 있는 채권. 이게 모든 채권을 다 위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이런 위임받을 수 있는 채권이 정해져 있어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상사채권이죠.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회원에 대한 보험 업무에 관한 금전채권,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채권 추심회사에 대한 채권 추심 위탁을 허용한 채권, 이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권원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민사채권의 경우에.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시기가 적혀있지 않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요게 적혀있지 않은 게 바로 사서증서 인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공증인이 그 차용증을 인증서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분명히 겉면에 공정증서가 아니라 인증서라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받았다, 그거를 공정증서가 있다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강제입행해달라 하고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강제집행을 일락한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 문구가 들어있는 것이 집행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증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서증서 인증서를 가지고는 집행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채권 추심을 위임받을 수 있는 채권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조문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신용정보법의 정의에서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에 따라 권한이 인정된 민사채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다. 나머지 그 지문에 나온 거죠. 그때의 대통령령이 바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민사집행법 24조, 26조, 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이게 뭘까? 또 찾아봤어요. 24조에는 확정된 종국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에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제집행이. 그리고 외국 재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조문이에요. 26조가. 그죠? 그리고 56조는 그 밖의 집행권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한다 했을 때, 여기 보니까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거. 그리고 여기 4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그래서 심지어 저는 최근에 그런 공정증서까지 봤어요. 합의이혼계약 공정증서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서로 이혼을 할 때 재판상 이혼 말고 협의이혼하는 경우 있죠. 그 협의이혼 계약을 맺는데 거기에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일락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공정증서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걸로는 집행권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채무변제 계약이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나 뭐 약속원 공정증서나 이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용어로 정확히 하지 않고 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라고 한 경우가 공증의 형태가 조금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자, 52번.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자, 이 신용정보업이라고 해가지고 정의 규정에 포함된 4가지 형태가 있어요. 개인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 신용조사. 이렇게 4가지죠. 그리고 본인 신용정보관리업하고 채권추심업은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조문을 보시면 2조 정의 제4호의 신용정보업이라고 해서 가나다라 이 4가지가 있고요. 9조에 의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란 해가지고 따로 나오죠. 그리고 10호의 채권추심업이란 해가지고 따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용정보업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조문의 구조상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53번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제나, 항상 이런 말 전부 이런 게 들어가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2번 지문이 그렇죠. 신용정보 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직접 공개한 모든 정보,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모든 정보. 관련 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세요. 신용정보 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직접 공개한 정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거기 갔죠? 다만 모든 정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모든 정보가 아니라. 그죠? 그래 놓고 대통령령에다가 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뭘까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신용정보법 15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각각의 그 항에 있는 법률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개된 정보도 당연히 수집할 수 있겠고, 인터넷 홈페이지 매체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3조를 보니까 일정한 경우 제한이 돼 있다는 얘기죠.